네, 포사는 Populating 3D Scenes by Learning Human Scene Intera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제목만 보고 들어가자면은 populating 한다. 그러니까 Human Scene Interaction을 배워서 3D, 빈 3D 공간을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라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특정한 자세를 가진 바디 메쉬 모델이 있을 때 이런 바디들이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서 어디다가 로케이션 돼야 가장 자연스러운지 그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뭔가 경험적으로 사람의 포즈랑 그다음에 씬의 오브젝트들 간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컨택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논문에서는 사람들은 3D 스페이스랑 항상 접촉을 해왔고 이런 접촉은 오브젝트들과 의미 있는 물리적인 컨택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사라는 논문의 목표는 어떤 사람의 바디 모델을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어떻게 확장하느냐? 원래 이런 바디 모델들에는 컨택이라는 개념이 모델링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모델에 어떤 씬의 서페이스랑 컨택을 할 수 있는 프로버빌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컨택을 한다면은 이 씬에서 어떤 물체들이랑 컨택을 하는지 그런 씬 레이블을 이 바디 모델에 인코딩 시키는 것이 포사 논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과 씬의 인터랙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포사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부사 논문 전체적인 오버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표 자체는 바디 모델을 익스텐션해서 바디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딘가에 접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접촉을 한다면 어디에 접촉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디 모델에 인코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키 옵저베이션을 제공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휴먼 바디 모델인 심플 혹은 심플X 같은 모델들은 컨택이라는 개념을 메쉬나 그런 바디 모델에 인코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모든 바디 서페이스가 씬에 똑같은 확률로 접촉을 하지 않겠죠. 저희가 자주 접촉하는 그런 신체의 부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바디 포즈, 그러니까 자세와 그 다음에 씬의 세만틱, 씬 세만틱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오브젝트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자세랑 그 다음에 이 자세가 씬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세만틱 정보들은 되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포사에서 얘기하는 키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바디 모델에 이런 정보들을 인코딩하는 것인데 네. 솔루션도 사실 목적이랑 거의 비슷한 말을 적어놓은 것 같네요, 제가. 네, 심플X 바디 모델을 확장을 해서 컨택이랑 그 다음에 어떤 세만틱한 레이블에 컨택할 수 있는지를 캡처할 수 있는 바디 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포사에서 제안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좀 헷갈렸던 게 계속 바디 센트릭 어프로치라는 말을 하는데 왜 바디 센트릭 어프로치인가를 좀 헷갈렸었는데 심플이라는 바디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사에서 제안하는 거는 결국엔 바디 모델인데 씬 세만틱을 캡처할 수 있는 컨택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바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포사의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포사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디 모델에 심플이나 심플X 같은 걸 사용한다 했는데 심플은 스킨드 멀티퍼슨 리니어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잡아 늘어뜨리거나 디폴머블 하게 만들 수 있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쉬 모델로 주어져 있고요. 3D 휴먼 바디 스캐너를 몇백만 장을 사용해서 PCA 같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몸을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 스페이스를 찾았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잘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3D 휴먼 바디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심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플 X 같은 경우는 심플이 기존의 손가락이나 얼굴 표현 같은 익스프레시브한 것들을 다루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델링해서 조금 더 많은 파라미터들로 사람의 페이셜, 그 다음에 핸드 익스프레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쉬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플X 같은 경우는 뭐 수식적으로 본다면 이런 쉐입, 그 다음에 포즈 쉐입, 그 다음에 페이셜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이제 3D 메시가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록스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3D 씬이랑 3D 휴먼 바디가 모두 들어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포사 논문 이전에 프록스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휴먼 바디 메시랑 씬 메시 하나씩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메시 같은 경우에는 심플 바디 메시의 꼭지점, 벌텍스랑 그다음에 휴먼 바디 메시의 베이스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씬 메시의 벌티스,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 중요한 벌텍스마다, 그러니까 이 씬에서 각 꼭지점마다 이 꼭지점이 어떤 오브젝트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포사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논문에서는 포사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심플 X 메쉬의 펄 벌텍스 피처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쉬의 모든 꼭지점들마다 어떤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이 꼭지점이 어떤 물체랑 어떤 물체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체랑 컨택을 할지에 대한 probability, 그리고 컨택을 한다면 어떤 오브젝트들과 컨택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인코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고센트릭이라는 자아중심적인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바디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건 없고 그냥 컨택트 레이블이랑 세만틱 레이블을 컨캐트네이션 해놓은 그런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택트 레이블 같은 경우는 바디 메시의 한 꼭지점이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이 벌텍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씬의 꼭지점을 찾고, 씬 메시의 꼭지점을 찾고 그 사이의 거리가 어떤 특정 스레숄드보다 작다면은 이를 컨택한다 해서 플래그를 1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스레숄드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 그러면은 컨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0을 줍니다. 세만틱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씬에서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넘버 n0만큼의 원하드 인코딩 벡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컨캣하니까 총 피처 맵 같은 경우는 n0 플러스 1 이런 식의 디멘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포자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휴먼 바디 메시의 모든 벌텍스마다 이런 컨택트 레이블과 세만틱 레이블을 데이터셋에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바디만 주어졌을 때 이런 이런 레이블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가, 잘 추측할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피처맵을 어떻게 바디 모델에 인코딩 시키냐,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어떤 휴먼 바디의 포즈랑 쉐입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보았던 컨택, 그다음에 세멘틱 레이블을 담고 있는 그런 피처 스페이스로 이 매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디가 주어져 있을 때 컨택을 할 것 같은, 그리고 컨택을 할 것 같은 벌텍스를 샘플하고, 그다음에 이 벌텍스가 어디에 컨택할지 그런 레이블을 샘플하는 함수를 배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프록스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고요. 이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다면은 앞에서 봤던 이 컨택 레이블이나 세만틱 레이블은 미리 데이터셋으로부터 계산을 해놓을 수 있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피처 맵을 저희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이미 계산을 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휴먼 바디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컨택에 대한 확률이나 어디에 컨택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샘플링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디셔널 VA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기존 V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을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런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중간에 바틀넥으로 두고 그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 보통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런 디스트리뷰션에 있을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준 다음에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 레이턴트 벡터를 컨트롤하면서 디코더 단에서 이제 원래 인풋을 복원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 인풋 데이터랑 비슷했던 그런 디스트리뷰션 근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것이 VA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코더, 디코더 단에 모두 다 똑같은 컨디션을 줌으로써 이런 컨디션이 들어갔을 때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노테이션들이 오류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밑에 이 노테이션을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논문에 많아요? 네, 논문에 지금 이 피처맵 같은 경우도 햇은 리컨스트럭션 된 거에다 붙였다 했는데 여기 햇도 들어가 있고 좀 I, J 같은 것도 아니 모두 이거 두 개의 인덱스가 다른데 둘 다 I로 표현돼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 메시인데 간단하게 지금 비주얼라이즈를 위해서 몇 개의 벌텍스랑 페이스만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포저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펄 벌텍스 피처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바디 포즈가 주어지면은 이 XYZ라는 메시의 벌텍스의 좌표는 고정이 됩니다. 그 고정된 좌표에서 펄 벌텍스 피처, 그러니까 컨택 레이블과 세먼틱 레이블이 인풋으로 주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에 모두 이 휴먼 바디 포즈, 정해진 포즈를 컨디션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바디 포즈일 때 이런 피처들을 복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G라는 것을 주고 레이턴트 벡터 G를 두고 이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게 하는 식으로 디코더 단에서 리컨스트럭션 하게 하는 식으로 이런 바디가 주어졌을 때 피처 맵을 예측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VA에서 얘기하듯이 뭔가 approximate posterio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컨디션으로 VB라는 건 휴먼 바디의 벌텍스를 얘기하고요. F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얻은 그라운드 트루스 피처 맵 이런 컨택 그다음 세만틱 피처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G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VA에서 G라는 것은 컨트롤러빌리티를 좀 샘플링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포스테리어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로스 인코더 단에서는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코더 같은 경우 보통 뭐 이미지 기반의 컨볼루션 기반의 이런 VA 같은 경우는 그냥 CNN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MLP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펄 벌텍스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이 꼭지점들마다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프의 이 메시에 적합한 컨볼루션 인코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스파이럴 컨볼루션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오퍼레이터고 메시를 어떻게 보면은 꼭지점과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피처들 그러니까 그래프의 스트럭처드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럴 컨볼루션이라는 특별한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메시를 처리할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고요. 스파이럴 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는 그런 인코더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디코더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이 원래 피처 맵을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휴먼 바디가 컨디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VAS 디코더 같은 경우는 로그 라이클루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런 정답 레이블들과 같아지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컨택 같은 경우는 컨택을 한다 안 한다 같은 바이너리 그런 플래그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멘틱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여러 개 N0개만큼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들을 사용해서 이제 포자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본 바디일 때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셔널 VA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얘가 결국에 VA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바디 포즈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Z에서 어떻게 랜덤 샘플링을 하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컨텍 정보랑 세만틱 레이블 정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포즈로 고정을 한 디코더 단에서 이제 이게 테스트 타임의 네트워크 구조가 될 건데요. 기본 바디라면은 이런 벌텍스의 포지션들이 고정이 돼 있을 거고 이 Z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생성되는 FC랑 FS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입니다. 여기 두 개씩 페어로 보면 되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컨택을 할 것 같은 바디 메쉬 벌텍스들을 색칠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택을 한다면 어디다 컨택을 할 것 같은지 세만틱 정보를 이 밑에 색깔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전체가 거의 다 컨택을 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 컨택을 하는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체어나 플로어, 발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컨택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하체 부분은 체어에 컨택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샘플링된 Z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이것도 보면은 이제 네, 이 페어겠죠. 이 페어도 보면은 손 같은 경우는 주황색 테이블에 컨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자, 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컨택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포즈에 대해서도 Z를 어떻게 샘플링 하냐에 따라서 얘가 제너레이션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즈들에 대해서도 이런 컨택, 그다음에 세만틱 정보들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과 발이 모두 다 벽에다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이 씬에서 어디 있을 수 있는지를 되게 잘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워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텍스마다 그런 적절한 피처를 잘 학습해서 컨택에 대한 개념을 잘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컨택에 대한 정보랑 세만틱 정보를 이 바디 모델에 인코딩 시키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결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테스트가 3D 씬에 휴먼을 배치하는 것이니까 이런 인코딩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어떤 특정한 바디가 주어졌을 때 얘를 가장 적절한 씬에 배치하는 익스페리먼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씬과 비어있는 씬과 그다음에 포스트 바디 메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바디 메쉬가 어디서 가장 일어날 수 있을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옵티미제이션 기반으로 배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심플엑스 바디 모델이 그냥 기본 포즈로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디코더를 이용해서 랜덤 샘플한 Z를 이용하면은 얘가 피처맵을 펄 벌텍스 피처맵을 뽑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피처맵마다 세만틱한 레이블이 있을 것인데 비어있는 씬에다가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파라미터는 바디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글로벌 바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바디 포즈로 주어집니다. 바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씬 전체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바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포즈는 고정이고 그냥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바디 포즈 같은 경우는 손과 발 같은 그런 로컬한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런 로스들을 걸어줘서 옵티미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어포던스 로스 같은 경우는 식을 보게 되면은 이 제너레이션된 컨택트 레이블과 그다음에 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벌텍스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컨택하는 정도가 이제 씬에 가장 가까운 벌텍스랑 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컨택을 한다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씬과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텀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컨택을 하는 세만틱한 레이블이 실제 그 씬에 존재하는 그런 세만틱한 레이블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어포던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씬에서 가장 그럴듯한 위치를 찾아주는 바디의 위치를 찾아주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페네트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컨택을 한다면은 얘네들이 씬과 겹치면 안 되잖아요. 씬에 오브젝트에 파고들면 안 될 것인데 이 거리를 가장 가까운 씬과의 거리를 패널라이즈 해줌으로써 바디가 씬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것을
이제 페널라이즈 해주는 그런 로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심플X라는 파라미터,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이미 이니셜라이즈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바디 메쉬가 씬에 조금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이나 손발 같은 로테이션을 조금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근데 그것이 또 처음에 줬던 이니셜라이즈 됐던 파라미터랑 너무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레귤라이제이션을 걸어준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씬에서 적당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오브젝트의 페네트레이션 돼서도 안 되고 처음에 저희가 주었던 그 파라미터랑 크게 달라져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로스를 걸어줘서 옵티미제이션 기반으로 이런 휴먼 바디 모델을 씬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치한 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되게 그럴듯하게 소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대서 누워있고 뭐 의자 같은 경우에 앉아있고 이런 좋은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게 더 리얼리스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중간 과정은 모두 다 동일한데 이제 어떤 아고라 데이터셋이라는 이런 텍스처가 있는 휴먼 메쉬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거기서 심플X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걔네들을 아까와 같은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 봤던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아고라 데이터셋에서 텍스처 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UV 텍스처 맵으로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런 포즈가 살짝 바뀌게 로컬한 로테이션이 살짝 바뀌게 되면은 이 기존의 원래 데이터셋에 있던 UV 텍스처 맵을 적용하면 똑같이 페인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포즈 자체는 고정시키고 씬에서 위치랑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로스들만 걸어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똑같은 포즈에 대해서 텍스처를 UV 맵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씬에서 클로스드 바디를 로케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클로스드 바디를 로케이팅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되게 그럴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페일러 케이스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좀 특정한 케이스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의자같이 이렇게 얇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페네트레이션 로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옵티미제이션 프로세스에서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씬 데이터셋에서 씬 오브젝트들이 얇은 오브젝트들이 캡처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책상 이 기둥 같은 거나 의자 다리 같은 거 이런 얇은 것들을 씬 데이터셋에서 사인 디스턴스 펑션으로 그러니까 0과 1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얇은 것들은 좀 적절하게 캡처되지 못해서 이런 페네트레이션 로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무래도 프록시 데이터셋이 그렇게 다이버스하지 않아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포즈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잘 못했다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이런 페일러 케이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적인 이밸리에이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제너레이션 모델이기도 하고 이 베이스라인이 거의 없어서 보면 논문에서는 거의 퍼셉추얼 스터디라 해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로 뭐가 더 그럴듯해 보이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수치적인 이밸리에이션 결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본 발표 논문의 결론은 어떤 바디 모델에 이런 씬과의 컨택에 대한 정보들을 인코딩함으로써 사람과 씬의 인터랙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사라는 것은 바디 모델만 주어졌을 때 그 바디 모델의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어디에 컨택할지 또 컨택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